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날개 꺾인 아시아나. 하늘길은 넓은데 아시아나 항공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감사 의견 한정에 주식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서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도 상장 폐지를 맞게 됐습니다. 평론가님, 네. 감사 의견 한정 그리고 이제 회사채 상장 폐지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 어떤 연결고리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감사가 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감사, 그러니까 회계 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과 비적정을 나눠가지고 이제 감사 회계 법인이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한정 의견이 나오게 됐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바로 거래 정지가 됐었고 이제 관리 종목으로 묶인 다음에 거래는 재개될 텐데 문제는 지금 주식 시장에서의 뭐 주가 하락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실은 이 한정이라는 감사 의견과 연관된 채권 시장, 특히 여신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아시아나와 연계된 게 회사채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게 이 금융 리스크 부채고,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3조 원대가 자칫하면 연쇄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첫 시작 600억, 이게 이제 다음 달, 이달 말로 만료가 돌아오는 회사채에 대해서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일단 선고를 했습니다. 왜? 감사 의견이 한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회사채에 투자하는 분들은 일단 600억에서 굉장히 속도 쓰리고 마음이 아프고 하겠지만 뭐 조금 이따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겠지만 이게 단순히 회사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내내 이 아시아나가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었던 이슈가 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당장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될 텐데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분위기죠. 네, 주가 하락은 뭐 이렇게 될 경우에 보통 한번 이제 크게 빠지고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3조 원대의 이런저런 뭐 전체 ABS라든가 금융 리스크 부채까지 연결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다 터지게 된다면 아시아나뿐만이 아니라 금호 아시아나그룹 전체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기긴 합니다만 내일 이제 재개가 될 때 이제 칼받기라고 해서 주가가 급락할 때 이렇게 들어가시려는 의도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그 분석에 앞서서 오늘 얘기하게 될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먼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 교수님, 이 아시아나 항공의 주총이 오는 2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시아나 측은 이제 재감사를 통해서 한정 의견을 적정 의견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번에 그 회계법인은 이번에 이제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기업 전체에 좀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게 과거의 관행이었다면. 대략 뭐 이렇게 이번에 이제 한정 의견으로 나오지 않고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이런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는 큰 어떤 손님을 고객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대기업이 그런 깐깐한 어떤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법인을 좀 기피할 수가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대우해양조선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징계를 맞으면서 전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이번에 이제 한정 의견을 낸 것은 나름의 대단히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호 아시아나 쪽이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이 자료, 그러니까 3일 회계법인에서 여러 차례 자료를 보완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자료 보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적정 의견으로 바꾸는 것도 쉬워 보이진 않는데 바뀐다고 해도 이 한 아시아나의 재무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나의 단지 이제 이게 아시아나 하나의 항공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금호 아시아나 라는 어떤 지주회사의 어떤 이슈가 상장 이슈까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의 어떤 한정 의견 자체가 아시아나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일파만파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평론가님. 네. 이게 보니까 이제 더 큰 문제는 1조 2천억 원이 넘는 다른 회사채들인데 신용 등급에 따라서 즉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큰 틀에서 3조라고 한 게
이제 이번 이달 말까지 상장 폐지될 때 뭐 600억, 그다음에 오게 될 300억. 이제 회사채도 실은 큰 문제이기는 한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규모가 큰 두 개의 큰 차입이 있습니다. 이 자산 유노화 부채 이게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되고요. 금융 리스 부채라고 해서 아시아나 항공기를 리스를 보통 하잖아요. 구매를 하지 않고 이 부채가 또 거의 1조 5천억이 돼서 이게 큰 틀에서 3조 원이 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채무자죠. 누구에게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네. 그때 이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옵션들을 달게 되는데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등급, 신용 등급 평가에서 만에 하나 해당 회사, 즉 아시아나 회사가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특히 지금 문제가 투기 등급인 W 플러스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즉시 이제 콜옵션 행사할 수 있다. 즉시 이거를 다시 돈을 반환해라라는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을 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평사로 신용평가사로 공이 돌아갔는데 만에 하나 이 아시아나에 대한 이 기업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게 된다면 아주 자동적으로 이 거의 1조 5천억, 1조 2천억의 채권자는 바로 돈을 달라. 못 주죠. 순간적으로 뭐 2조 원이 넘는 그렇죠. 3조 원 가까운 돈을 아시아나가 어떻게 줍니까? 그럼 이걸 크로스 디폴트라고 해서 올부도, 연쇄부도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지금 신용평가사가 뚜렷한 입장을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회계법인에서 뭐 한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등급 강등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등급 강등을 하면 특히 이제 금융리스 부채 같은 거에 채권자들을 보면 이게 거의 외국계 투자가 많습니다. 네. 여기는 이게 바로 채권 행사를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일파만파죠. 왜냐하면 이거를 판매한 증권사도 있겠고, 뭐 중소기업은행, 뭐 은행은 또 돈도 빌려줬겠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게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 교수님 문제는 이런 아시아나 항공 사태가 아시아나 항공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금호고속 상장에도 지금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호고속 이제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호고속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금호홀딩스라고 있었습니다만 그 지주회사, 그러니까 금호고속을 인수를 해서 결국은 지주회사의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금호고속 밑에 아시아나항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이제 금호고속 자체도 결국엔 성장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매출을 보면 대개 한 1조 한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되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면 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그 100억 단위 정도 극히 작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장을 한다라도 그 적정하게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던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자회사인, 즉 지주회사 밑에 가장 중요한 회사인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자동적으로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금호고속에도 반영이 될 거고, 그럼 이제 기존에 상장을 했을 때 기존에 평가받던 그 가격보다, 즉 그 평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만약 관리 종목이 편입되고 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회사채가 강등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IPO를 상장을 연기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이미 시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도 이번 이 금호고속 상장과 관련해서 이 악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뭐 워낙 투자자들도 많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3.1회계법인 감사법인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제 평가를 재감사 의견을 내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런저런 다시 자료를 증빙을 하고 이제 한정을 이제 다시 돌려주면 적정으로 바꾸면은 실은 뭐 문제가 일괄 타결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회계법인의 분위기가 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있고 해서 굉장히 깐깐해졌. 그러니까 이걸 깐깐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이제 원리 원칙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쉽게 워낙 사태가 크니까 회계법인이 이걸 다시 그냥 적정으로 재감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판단하기도 쉬운 단계는 아니거든요. 하고 신용평가사도 이게 워낙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기업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말고 그냥 둡시다.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되게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될 네.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러다가 박삼구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은 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런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결국엔 박삼구 회장이 금호그룹 전체 이제 계열사들을 되찾기 위한 과정, 예를 들면 금호타이어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인수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금호타이어에 대한 인수 시도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금호고속 뭐 인수 이제 이전에 했습니다만 이런 시도는 계속 이제 계열사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과정에 상당히 이제 무리수를 두었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 하에서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론에 있어서 박삼구 회장은 비껴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어떤 지분 구조로 볼 때는 박삼구 회장이 사내 이사 선임까지는 아마 재선임까지는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계속 그 어떤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오는 금요일에 열릴 아시아나 주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